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스기 제15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자, 교재 338페이지에서 339페이지 스기 개사 부분 실전 연습 문제 1, 2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기 연습 문제, 실전 연습 문제 첫 번째의 경우에는 앞 강의에서 미리 당겨서 네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직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보지 않으셨다면 화면 정지를 잠깐 하시고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고 그리고 저희 강의 설명을 들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한 문제당 풀이 시간 1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8문제와 4문제, 12문제가 남았으니까 그쵸? 연습 문제 1과 2 합치면 12문제가 남았거든요. 12분 정해놓고 푸시고 저희 강의를 들으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개사는 개사구를 이룬 후에 동사 앞쪽에도 오기도 하고 동사 뒤쪽에 보어로 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동사 뒤에 개사구가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동사 뒤에 개사를 붙여버려요. 동사 뒤에 이것처럼요. 자, 우리가 루어라고 하는 건데 루어는 떨어지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요. 추락하다의 락자인데 근데 얘가요. 뭔가를 물건을 빠뜨리다 라고 할 때는 라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라. 처음 들으시죠? 루어가 아니고요. 그 라자에는 어디에 빠뜨리다. 그리고 그 바가 들어가는 바자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은 주어가 바, n이라는 목적어를 라, 어디에 짤, 빠뜨렸다. 이 장소가 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바자문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많이 연습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결해 볼까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딱 봐도 이제 워가 주어가 될 것이고요. 내가 그리고 무엇을 바는 여기에 오겠고요. 무엇을 차 열쇠가 가장 알맞죠? 车钥匙를 동사 라在어디에 빠뜨렸다. 在 때문에 장소가 와야 됩니다. 장소처럼 생긴 게健身房 이게 알맞겠죠? 여기서 살짝 주의한 것은 네, 다 됐네요. 그래서 정답은 我好像 나는 마치 뭐뭐인 것 같아. 자, 기억하세요. 설마 여러분들 아직도 好像을 잘 모르신다? 그럼 곤란합니다. 好像은 부사로서 마치라고 해석하는데 뒤에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보통 언제 뭘 나타낸다? 추측이나 느낌을 나타낼 때 많이 쓴다. 여러분 참 유용한 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등이 고장났다. 灯坏了 쓰죠. 灯坏了. 근데 추측을 나타내 볼게요. 등이 고장난 것 같은데 灯好像坏了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는 모르고 있다. 他不知道 맞죠? 그는 모르는 것 같은데 他好像不知道 얼마나 유용합니까? 아시겠죠? 자, 다시 우리가 바자문에서 부사는 바 앞에 온다라는 것도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었거든요. 나는 마치 뭐뭐인 것 같아. 차 열쇠를 라자에 어디에 떨어뜨렸다. 健身房 헬스장에 가능하시겠죠? 여기서는 처음부터 라자이라고 되어 있고 자이 뒤에 명사를 결합시켜서 이것이 개사구 보호가 되는 겁니다. 개사는 보호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얘기했었죠?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자, 개사는 명사와 결합해서 뒤에 동사를 수식하게 해줘라. 자, 일단 개사가 어딨나요? 对你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누구에게 말한다라고 게이를 쓸 것 같죠. 게이. 그러면 안 돼요. 对 누구 수어라고 합니다. 어머니 건 누구 수어라고 하는데 이걸 가장 많이 쓰죠. 이거 게이를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한다라는 말 뒤에는 뒤에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오지 않을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가 바로 뭐다? 이가 바로 여기서 중요한 개사다. 무슨 뜻이다? 뭐뭐로, 뭐뭐로써. 무가 호응하는 게 좋아? 이 라오 동쉐더 身份 하게 되면은 오랜 동창, 오랜 동창의 오랜 친구의 신분으로서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동사가 와야 되잖아요. 개사구가 됐으니까.
그럼 동사가 얘밖에 없거든요. 아, 결국은 이 문장은 오랜 옛 친구의 신분으로서 对你说 이렇게 연결된다. 그래서 이걸 바꾸면은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에 들어가죠. 왜냐면 이 什么什么身份 이렇게 개사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我가 당연히 주어가 돼야 되겠고, 그러면 几句话는 말하다의 목적어가 되겠다. 그래서 정답입니다. 내가 말할게 몇 마디를, 이거예요. 이 동사 앞에 부사어가 붙었죠? 첫 번째 부사어 옛 친구의 신분으로, 두 번째 너에게 개사구가 2개 들어간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다시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다시 뭐라고요? 주어와 동사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다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어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죠? 쌤, 부사어가 뭐예요? 부사어는 문장 안에서 동사, 형용사 수식하는 부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이 什么什么身份 어떠한 신분으로,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하다는 对 누구 说 라고 표시를 한다. 자, 7번 가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기본이죠. 동사를 수식하니까 부사어 기능이 될 텐데, 자, 가보시죠.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볼게요. 자, 깐따오라는 것은 무엇을 느끼다 라는 거잖아요. 그 무엇을 느끼다? 뒤에는 심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깐따오 自豪, 自豪는 자랑스럽다예요. 그래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사 뒤에 목적어를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왜라는 단어가 있다. 위하여라는 건데 뒤에 명사와 명사구 같은 거를 넣어볼게요. 이게 自己的工作가 사실 명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면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자,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왜는 위하여라는 뜻 말고 뭐로도 해석 가능했다? 때문에. 자, 따라서 얘가 우리가 주어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까 为自己的工作 뒤에는 동사가 와야 된다 그랬죠? 개사구 됐으니까 为自己的工作 동사처럼 생긴 게 누구? 깐따오잖아요. 얘가 여기 오겠죠. 그리고 自豪는 그대로 목적으로 따라오고. 자, 정답입니다. 우리는 느낀다. 자긍심을. 왜? 자신의 일 때문에 자긍심을 느낀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전문이 고정 격식으로도 많이 외우는데요. 자, 为什么什么而什么什么하면은 뭐뭐 A 때문에 B 하다라는 거예요. 왜 A而B. A 때문에 B 하다. 혹은 A를 위해서 그래서 B 하다. 얘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8번. 여기 보면은 관위가 있고요. 그리고 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위 무엇에 관한 명사, 이 표현 많이 쓰거든요. 무엇에 관한 명사. 그러면은 결국 실자문이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다. 끝에는 뭘로 끝나니까 명사로 끝나는데 원주인이 뭐냐면은 설문지가 됩니다. 나머지는 디지털 제품 사용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체 명사구라고 인식해야 돼요. 디지털 제품 사용 상황. 아하, 그러면 설문지에 관하여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디지털 제품 사용 상황에 관하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얘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설문지로 끝나야 되니까 이것은 디지털 제품 사용 상황에 관한 설문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정답입니다. 这是主哦 이다, 是 무엇이다? 问卷 설문지다. 무엇에 관한? 한 부에 무엇에 관한? 관이 개사국어입니다. 명사를 수식했으므로 더와 함께 명사를 수식하면 관용어, 어순이 되는 겁니다. 관용어. 알겠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 문제의 경우에는 관위 그리고 명사 플러스 더 중심어 명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는 뭐가 많냐면 이펀, 하나의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수사와 양사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요 구조를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알겠죠? 네. 자, 좋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실전 연습 문제 두 번째 339페이지 있습니다. 자, 한번 쫙 풀어보시고 저의 설명을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봅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이 기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알라이를 보면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뒤에 앞에 동사를 넣어야 되겠다. 시알라이는 고정이나 안정으로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방향 보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냉정하다를 중국어로 렁징 그러죠. 렁징. 냉정하다는 냉정한 상태,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고, 만약에 뒤에 시알라이를 붙여버리면은 렁징 시알라이 하면은 냉정해지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상태의 변화예요. 냉정하다와 냉정해지다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옴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시알라이. 자, 그래서 어쨌든 시알라이 앞에는 동사를 놓으려고 해보자. 동사 찾아보세요. 여기 리우찬이 있거든요. 그러면 리우찬 시알라이 하게 되면은 전에 내려오다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서 현재로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총이 개사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하. 그러면 언제 어디로부터 총 뒤에는 시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구다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총 구달 고대로부터 총구달. 자, 다시 총구달 고대로부터 그 다음에 동사 누구? 리우찬. 전에 내려오다 리우찬 시알라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주어는 결국 뭐다? 이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그대로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술은 전에 내려오고 있다. 언제로부터? 고대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슈더 구문을 나중에 한번 배우게 될 텐데요. 자, 주어 바로 뒤에 스가 오고 문장 끝에 뭐가 올 때? 더가 올 때 슈더 구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슈더 구문은 동사 앞에 시간, 장소, 방식 등등을 강조할 때 쓰는 구문입니다. 그리고 이때 더는 러의 기능을 합니다. 뭐뭐 해왔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자. 뒤쪽에 있습니다. 가시면은 여러분들 슈더 구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거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여기서는 슈더 구문이고 있는 그대로 배치를 하면은 정답이 완성이 됩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총 9따위를 놓고 개사구가 됐어. 그 다음 뒤에 동사를 놔야지 라는 생각. 이게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시알라이는 동사 뒤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옴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방향보호이다. 네. 이 기술은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져 오고 있다. 이렇게 되죠. 전해 내려왔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가보실게요. 일단은 요닉에서 요가 바로 개사예요. 니가. 그 다음에 이 자체가 개사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를 결합시켜보자. 니가 동사가 어딨나요? 주치가 있거든요. 사회를 보다. 그러면 샤 리바이더 역시 명사가 와야 되는 다음 주에 무엇? 리바이는 주를 가리킵니다. 샤 싱치 하고 같아요. 다음 주에 무엇? 카이무스가 좋겠죠. 그럼 결국은 네가 사회 본다. 다음 주에 개막식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다? 회사가 그러한 내용을 결정했다 뜻이니까 맨 앞에 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회사가 결정했어요. 무엇을? 이 전체가 결정한 목적어입니다. 아시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이 볼까요? 여운이 네가 개사구 사회를 본다. 목적어 개막식을. 부사어 네가 사회를 본다. 가능하시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 뭐가 있나요? 개사
여기 보니까, 짜이가 이제 여러분들 계산인데요. 색깔 좀 바꿔서. 짜이, 저 장이 있는데, 장은 어떤, 여기 보시니까 단판이 있거든요. 단판은 협상이죠. 어떤 한 번, 한 차례라고 할 때 장인데, 이게 결합이 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은, 저장 단판이라는 것도 어울리는 면도 있겠지만, 싸이 뒤에는 장서가 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싸이 또 고정교식조를 많이 쓴단 말이에요. 괜찮죠? 그러니까, 2번 협상 중에서가 됩니다. 이 개사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사가 어딨나요? 여기 와야 되겠죠. 짠, 차지하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짠 뒤에는 동사니까 목적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차지하다 무엇을? 요시가 있습니다. 요시라는 것은 우세, 강점. 그래서, 짠, 요시, 짠, 요시 하게 되면 우위를 점하다 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주어는 对方밖에 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 이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对方, 상대방을 짠, 차지하고 있어요. 우위를요. 강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번 협상 중에서. 자, 이번 협상에서 차지한다. 부사어가 되었습니다. 동사를 수식했으니까요. 자, 4번 가보시면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데 상당히 어렵게 나와서요. 자, 이번에는 개사구가 누구 뒤에? 동사 뒤에도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자, 우리 차분히 한번 가볼게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诗歌는 시가, 시를 갖고 在文学研究 하게 되면은 문학 연구. 여기서는 在 뒤에는 장소가 와야 된다는 약속이 있는데 문학 연구는 장소나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뒤에 보니까 之内 내이라는 방위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范围는 범위고, 그러니까 더가 있으니까 앞에 또 뭐가 붙어야겠네? 뭐뭐의 범위 안에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결합하는 것이 가장 알맞습니다. 맞죠? 그리고包含이 포함하다가 되겠죠. 포함하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답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은 包含在 문학 연구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 개사구 보호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선생님 왜 짜이를 여기에 쓰지 않죠? 선생님 여기 짜이를 쓰면 우리 어순에도 맞잖아요. 시가가 뭐 문학 연구 범위 안에 포함된다. 맞잖아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문제가 유일하게 짜이하고 동사하고 분리되는 반면에 짜이가 뒤에 오도록 하는 문제의 그 유일한 예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짜이가 뒤에 와야 되느냐? 딱 이번 한 번만 이렇게 나왔거든요. 짜이가 동사 뒤에 오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짜이가 어떤 이 행위를 통해서, 동사를 통해서 대상이 위치가 선정되었을 때, 위치가 이동되었을 때 바로 짜이는 동사 뒤에 써야 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에 물건을 놓다라고 할 때放在어디라고 하죠.放在어디라고 하죠. 그러면放놓는 동작을 통해서 짜이 어디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放만약에 내가 그래서 포함해서 어디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문학 연구 범위 안에 포함이 된다. 요게 정답인데 包含在什么什么之范围之内 하게 되면 어디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하나의 고정교칙처럼 외우시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문제 좀 난이도 있었죠? 자, 좋습니다. 이게 정답이었고요. 5번.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많이 틀려요. 자, 문제는 뭐냐? 습관이에요, 습관. 放在 뒤에는 뭐가 온다? 장소가 온다. 놓아서 어디에 있게 했다. 결국 해석은 어디에 놓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리가 장소를 나타내니까 리가 붙을 만한 앞에 명사는 뭘까? 일용품, 일용품 안에? 아니면柜子, 캐비넷 안에? 그렇죠.柜子가 이제 상자라는 것도 캐비넷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가장 알맞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放在 뒤에는 这个柜子里가 되는 거죠. 왜? 放在 뒤에는 장소를 놓으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在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마도 这个柜子, 这个가 붙었기 때문에 这个가 붙었기 때문에 자꾸 주어로 놓으려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걸 주어로 넣으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 这个柜子里는 在 때문에 반드시 동사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용품이 주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일용품은 이 캐비넷 안에 놓여졌다, 들어가졌다 이런 겁니다. 日用品放在这个柜子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생님, 그럼 짜이는 언제 동사 뒤에 옵니까? 이런 문제. 자, 다시. 보통 짜이는 이 형태로도 많이 써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나는 커피숍에서 기다린다라고 할 때, 我在咖啡厅等你 이 많이 쓰잖아요. 근데 언제 짜이는 또 짜이 개사구가 동사 뒤에 오느냐, 이 문제가 상당히 날카로운 문제인데, 아까 이런 설명했죠? 동작을 통해서 어떤 대상이 위치가 선정되었을 때, 그때는 짜이는 동사 뒤에 쓴다. 일용품이라는 물건이 넣는 동작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점 하나. 두 번째는 우리가 주어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행위를 하는 것, 행위자라고 생각하는데, 동작의 대상도, 노임을 당하는 대상이잖아. 동작의 대상도 주어가 될 수 있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놓여지는 거니까 피동의 의미예요. 피동의 의미. 자, 일용품이 자기가 자기를 놓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사람이 놓았겠죠. 놓아짐을 당했겠죠. 일용품이. 피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빼이를 쓰지 않아요. 자, 다시 동작의 대상도 주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 문제는 해결됐다를 중국어로 那个问题解决了 됩니다. 那个问题가 동작의 대상입니다. 근데 주어가 될 수 있잖아요. 옷은 다 빨아서 衣服都洗好了 가능하잖아요. 동작의 대상도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물이 동작의 대상으로서 사물이 주어가 됐을 때는 얘들이 당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빼이를 안 써도 돼요. 빼이가 없어도 자연스럽게 피동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좀 어렵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문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문제는 해결됐다. 那个问题解决了. 아, 동작의 대상도 주어가 될 수 있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문제는 해결되는 대상이니까. 나 근데 그 문장을 얘기한다. 那个问题解决了 라고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옷은 다 빨렸어. 衣服都洗好了. 옷이 빨려지는 대상인데 주어가 될 수 있어요. 둘 다 피동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굳이 빼이를 안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거가 있다고 무조건 주어 자리에 놓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 할 수 있느냐? 올바른 좋은 풀이 원칙을 따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放在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 장소가 와야 된다. 무엇이 뭘 어디에 놓다니까. 그러면은 这个柜子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에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게 됩니다. 아하, 这个가 있지만 放在 뒤에 와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되지 않고, 그럼 다른 단어가 주어가 되겠네? 아, 일용품은 모두 이 캐비넷 안에 넣어졌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6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일단은 여러분, 찌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찌는 우편으로 붙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考生手中인데 수험생 수중입니다. 그러면 이때 따오가 있는데, 이걸 찌 따오라 하게 되면은 이때 따오는 도달 지점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디로 혹은 어디까지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은 찌 따오 考生手中 하게 되면은 도달 지점이니까 좀 더 들어갔죠. 학생들의 수험생의 수중에 붙여졌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루쉬라는 것이 부사예요. 부사니까 동사 앞에 와야 되겠죠. 찌 동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어는 뭐가 좋을까? 결국은 루취 통지서가 주어가 되겠죠. 합격 통지서가 이미 잇따라 찌到了考生手中 이렇게 되겠죠. 합격 통지서가 잇따라 어디로 보내졌다? 학생들의 수중에 이미 보내졌다, 잇따라 보내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능하시죠? 여기서 포인트는
찌따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에는 여러분 조금 일부러 어렵게 냈는데 실제 시험에는 찌따오 형태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 동사 뒤에 오는 따오는 뒤에 도달 지점이 올 수 있다. 어디로 혹은 어디까지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다를 후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를 우리 어떻게 하면 나는 100살까지 살고 싶다. 想 하고 싶다. 그 다음 살다. 活到 어디? 到 活到 100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我想活到어디까지 살다. 자, 따오는 동사 뒤에 와서 뭘 나타낼 수 있다? 도달 지점을 나타낼 수 있다. 100岁 活到 100岁 밤 10시까지 공부했다. 일단 공부하다 그리고 어디까지? 공부하다 学习到晚上10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찌따오 어디로 붙이다. 동사 뒤에 따오는 도달 지점을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 늘 갖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기억하십시오. 자, 7번 갑니다. 뭐 좀 간단한 건데 웨이위라는 단어가 뭐냐? 바로 위가 어디에 뒤에 장소나 시간이 올 수가 있는데 어디에 위치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통 중국어에서 주어는 구체적인 대상이 오네. 특정의 것이 오는 때가 많아요. 그럼 박물관이 특정적입니까? 나, 做事, 그 도시. 둘 다 이제 특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 做事가 왠지 주어로 올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주어를, 예를 놓으면은, 그 도시는 박물관 중심에 있다라는 뜻이 돼버려요.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뭐다? 나, 做城市하고 결합을 中心하고 하면은, 나, 做事中心, 그 도시의 중심이 되겠고, 주어는 박물관이죠. 자, 나가 있다고 무조건 주어에 놓지 마세요. 그러면 나가 이게 주가 되면은 그 도시는 박물관 중심에 있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박물관은 그 도시 중심에 있다라는 표현이 돼야 돼요. 博物馆位于那座市中心 그 시 중심에 있다. 가능하시겠죠? 자, 8번 가겠습니다. 여러분들毕业위는요. 보통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다 할 때 大学毕业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다. 자, 毕业大学라고 쓰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毕业大学를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학업을 마치다. 이것 자체가 이합 동사라고 부릅니다. 동목 관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大学가 뒤에 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것을 앞에 낳게 돼요. 大学毕业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졸업해 하면 今年大学毕业라고 해야 되는 거죠. 얘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어체에서는 위를 붙여버리면 뒤에 띵띵 대학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B의 위가 어디에 졸업하다가 돼요. 그 어디에가 뒤에 와야 돼요. 북경대학 물리대학을 졸업했다. 정답이죠? 그는 졸업했습니다. 어디를? 북경대학 물리学院 대학. 이 学院이라는 것은 단과대학을 가리켜야 알겠죠? 종합대학이 있고 그 종합대학 안에 단과대학이 있을 때 있잖아요. 의과대학, 의과대학, 경영대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북경대학의 물리대학을 졸업했다. B의 위, 어디에 졸업하다, 어디로부터 졸업하다 라는 겁니다. 뒤엔 대학이 바로 올 수 있게 돼요. 무엇 때문에? 위 때문에. 가능하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개사에 대한 공부를 이제 쭉 실전 연습 문제로 한번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개 중에는 아주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아직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산은 이러한 용법이 있으니 이렇게 쓰는 것이 맞다라고 설명해 드렸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잘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할 때도 그랬고요. 자, 좋아요. 만약에 이론적으로 여러분들 확실하게 납득이 안 될 때는요, 여러분들, 그때는 마음을 여세요. 어떻게 하느냐? 그 틀린 문장을 적으시고 노트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계속 눈에 익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으로 봐주십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이론적으로 이걸 다 납득을 한다라는 것도 물론 가치 있는 거지만,
이것을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접근이 한계가 있을 때는 그 문장을 외우는 방식으로 혹은 자주 보는 방식으로 그걸 통해서 익숙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제가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틀린 문제 정리해서 계속 볼 수 있도록 하자.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차이나는 중국어 HSK 5급. 자, 쓰기 제 1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